근데 만약에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 했을 때에는 조금 빡센데 그런 타이트한 데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또 친구들의 고민을 Q&A로 묶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면 Q&A로 문의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중2 학생이 보내온 댓글인데요. 여기 댓글이 처음엔 학부모님이 보내신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알고 보니까 중2 학생이더라고요. 사춘기 중2 학생인 제가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기특하게도 엄마가 아닌 아이가 직접 고민을 이렇게 댓글로 남겼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희망이 있죠. 보통 사춘기 때는 내가 무슨 사춘기야, 엄마가 문제지, 뭐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엄마랑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좋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건데요. 엄마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엄마에게 자신이 사춘기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면서 엄마에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럼 아마 엄마는 막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막 다 잊어버리고요. 눈물 확 쏟을걸요. 그러면서 뭔가의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텐데요. 사실 어떤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어떤 건 좀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쉐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꿈은 큰데 사실 현실에 부딪힌 경험이 별로 없어서 큰 실수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제 제자이기도 한 친구가 가수 이승기 씨만큼 잘생겼었고 학생회장도 하고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재다능해서 축구까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끝까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그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그 학교 축구에 전념을 하면서 2번의 부상으로 팔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만큼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다시 고등학교 때 돌아와서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예계에 발을 들인 친구가 사실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대형 소속사에 속해서 연습생으로서 오랜 생활을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뭔가 스타가 될 것 같은 그런 외모였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고서야 자기가 결국은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속 연습생으로 남을 수 없어서 대학의 길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뭔가 자신의 꿈은 막 원대한 것 같고 될 것 같더라도 이런 게 실제로는 또 약간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엄마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이것이 부모가 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디까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논만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어머니는 충분히 정말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시죠.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잘 이겨내서 더 멋진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정연 씨 화이팅! 두 번째 Q&A는요. 7학년에게 추천하시는 AP 있으신지요? 미국대 대학 진학 예정이면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혜연님의 질문이신데요. AP는 9학년부터 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고학년의 2학기인 5월에 시험을 보고요. 미국 대학이 아닌 한국 대학도 생각을 한다면 10학년부터 된 게 포함이 되고 고학년 때 시험 본 것은 한국 대학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9학년은 우리나라의 중3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미국 대학만 생각한다면 9학년 때부터 보시고요. 만약에 한국 대학도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는 10학년 거부터 AP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AP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에는요. 여기에서 대학 1학년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이 아이는 전공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AP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다가 다른 과목들도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전공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P의 그 과목에 그 mock 테스트라는 것들도 있고 또 AP 시험을 만점 받는 전략에 대한 제 영상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방탕님께서는 6학년이면서 중등을 올라갈 때 문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어에 관련되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모든 게 다 고민은 되죠. 근데 중학교를 들어갈 때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그리고 grammar 다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에는 먼저 인근에 지금 대략 입학을 할 그 중학교에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 이 학교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수행평가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여기는 어느 정도의 수행평가를 내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막 테스트를 해보시고 설령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인상 구기고 그러면 안 되고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그런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는 너는 지금 현재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예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고 의욕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도 요리를 좀 잘해 이러면 막 기분 나빠서 해주는 밥도 해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 오히려 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테스트에서 잘한 부분을 보면서 봐봐. 너는 이런 거 잘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약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부추겨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옆집 엄친아를 보면서 우리 마음 조급해지는 거 이해가요. 그런데 옆집 엄친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급할수록 더 이렇게 화도 나고 뭔가 관계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지혜롭게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방향을 잡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봐요. 이제 마지막 Q&A는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사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사실 이럴 때 어머니들 이사할까 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 영상에서는 경시와 그리고 내신을 할 때 둘 다 너무 강도가 센 대치동에서 한꺼번에 둘 다를 완벽하게 하려면 아이 죽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살짝 뒤로 빼서 경시를 대치동에서 하겠다 한다면 이제 내신은 거기 근처로 가라 라는 얘기였지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 했을 때에는 조금 빡센데 그런 타이트한 데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런 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에는 훨씬 더 뭔가 학교에서 주는 내신에 대해서 느슨하게 했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잘 내신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어느 쪽에
경향을 두고 대학을 갈 건지, 그리고 약간 외지로 떨어질 때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걸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여기 대치동이나 근처에 있는 데를 다니게 되면은 공부를 하는 학구열이 이제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지 제가 어떤 지역을 딱 집어드릴 수는 없어요. 선택 매 순간순간 너무너무 어렵죠. 어떤 걸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잘 이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한 스텝 살짝 물러나서 약간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렇게 더 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밝고 발전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기대하시고 꿈꾸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